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절대 안 가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삼성 SDI 뭐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럼 그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거기 언저리 저점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3년, 4년 동안 볼 때는 이 전기차의 모멘텀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네. 증시에서 수급을 살펴보면 네. 외국인 있고 기관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매수 주체 특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머니게임에서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싸움 1등 하는 애하고 싸움 꼴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싸움 1등 하는 애는 싸움 꼴찌 하는 애한테 맨날 라면 심부름 시켜요. 그때 생각해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싸움 1등 하는 애가 2등한테 가고 야 라면 사오라고 하면 큰 싸움 나요, 안 나요? 애매하죠, 좀. 네. 싸움 나죠. 네. 엄청 크게 날 거 아니에요. 세간에 다 이슈가 될 거잖아요. 반대로 볼게요, 주식시장으로. 수급 논리로 보죠. 외국인과 기관들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돈을 누구 걸 뺏어요? 개인들 돈을 뺏어가는 머니게임인 거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주식시장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영향은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절대 안 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사주지 않거든요. 도리어 뭐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은 결국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돈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 돈을 뺏는 저는 그 논리라고 보거든요. 주식시장은 머니게임인 거죠. 강자의 힘.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은 거의 안 떨어져요. 특히 고점에서 개인들 물량들을 추리하는 경우가 되게, 개인들이 물량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이게 보면 좀 생각해보면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고점에서 개인들이 사기감 만들잖아요. 매도 리포트가 우리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매수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가장 살 수 있는 거는 고점에서 목표가를 더 올렸을 때 그 화려한 주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기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논리로 볼 때 하나 팁을 주면 개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절대 올라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수가 2500에서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 간단하게 수익 논리로 보면 25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린 건 개인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앵커님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네. 굳이 거기를 끌어올릴까요? 개인들한테 두들겨 맞을 건데. 그럼 어떻게 밑으로 지칠 때 나온 물량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공매도의 장치를 스톱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품인 거죠. 거기가 굳이 애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끌어올려서 받을 필요는 없고 밑에서 지친 물량을 받아서 경제 사이클도 안 좋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논리를 좀 더 기다릴 때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산 건 절대 사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데이터를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데이터를 다 백데이터를 봤거든요. 희한하게 주기가 보이더라고요. 다운사이클, 업사이클의 주기가 보이고 업황의 순환매 돈을 자꾸 돌기 때문에 이 경제 노벨상 받은 탈락 교수라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실증 검증을 어떻게 했냐면 이 패자 포트폴리오하고 승자 포트폴리오 나눠서 검증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에 있는 종목을 포트를 담고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는 업종이 대형주 기준이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업종을 비교해놓고 지금 현재 샀어요. 1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패자가 이겼나요, 혹시? 패자가 이겼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돈은 자꾸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환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포트가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자꾸 돌려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포트를 덜어내고 지금 같은 거에 밭두채를 이제 2차 전지로 덜어내고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단기 매매를 들어오는 시장이 안 좋으면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덜어내고 이쪽을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패자 포트폴리오가 이길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고. 절대 없어요. 그렇죠. 소문이 났으면 이미 많이 올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들한테는 우호적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기다 보면 네이버, 카카오도 개인들 엄청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인 것 같긴 해요. 그 현상에 내가 왜 뛰어야 되는지, 왜 뛰고 있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왜 샀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샀기 때문에 내가 산 건지, 내가 판단해서 산 건지,
이런 것들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뛰지 마. 뛰는 게 나쁜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 딱 쓰러졌어요. 근데 요청을 하고 싶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요청을 하면 잘 들어줄 거야. 사람이 1명, 2명 있는 곳에 요청하면 더 잘 들어줄까요? 어떤 게 더 잘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앵커님 어때요? 글쎄요. 후자?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많은 곳? 전자? 사람이 많은 곳? 헷갈리네요, 갑자기. 되게 헷갈리죠. 네네. 이게 사람이 많은 곳은 잘 안 도와줘요. 아.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 곳은 바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거, 이게 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 사람이 해주겠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군중 심리에 딱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람들이 막 뛸 때 내가 뛰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좋은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남들의, 아까 얘기했지만 소문난 장치 먹을 게 없다. 거기 가봤자 소문났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결합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투자자는 애널리스트가 되려고 그래. 그 경제학자가 되려고 그래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고 그 변수를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 변수의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 수급의 이유를 찾는 게 우리한테 더 훨씬적이 우호적이에요. 돈을 버는 건 똑같은 거잖아. 어떻게든 돈을 버는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방법은 너무 많거든요. 내가 뭐 매매를 잘해서 돈을 버나? 내가 뭘 해서 돈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현실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함에 있어서 업종이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피크아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가격이 높은지 안 높은지 어차피 조정은 무조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정의 적정의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2차 전지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다가 한 달? 네. 한두 달 만에 확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까지는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약간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런 주식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딱 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우리가 수산시장에 갔는데 생선을 사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고깃값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하나도 없으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죠. 시장은 지금 하나도 없어. 장사꾼만 있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좋은 건 알아. 근데 굳이 지금 그거를 사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도 얘기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삼성 SDI 뭐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럼 그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테슬라에 대한 문제가 있고 오버행 이슈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매도의 타겟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저번 달인가 강연회를 할 때, 온라인 스트림을 할 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조만간에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공매도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거기다 또 매수 리포트가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리포트를 의지하고 이런 자료 조회를 할 줄을 몰라요. 거기다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종목에 서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자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서치 능력이 있다면 별도 그 종목은 좋지만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예고를 많이 했어요. 시그널을 줬었던 거예요. 그렇다시피 좋은 걸 정말 알아요. 그러면 얘를 언제 가장 타이밍에 적절하게 살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불확실성이 거칠 때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불확실성은 뭐냐, 오버행 이슈가 있거든요. 1월 내년에. 내년 지나서 그때 사도 되는 거거든요. 곧 우리 사주 쪽에 오버행 이슈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니까 그때 가격이 쌀 때 사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싼 거냐 안 싼 거냐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형주 사이클을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다운을 받은 적이 있어갖고 대형주의 10년치를 돌린 적이 있거든요. 희한하게 패턴이 보였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이 저점이라는 거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절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대형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있는 것들, 코스피 200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 보면 고점을 찍었을 때 바닥을 만질 확률의 비율가 한 40에서 60포인트 사이에 바닥이 나와요. 고점 대비. 거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거기가 저점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가는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도 2년 후에 주기가 돌아요. 2년 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막 급등을 하더라도 2년 동안 조정이 기간이 있어요. 고점 찍고 2년 동안 조정이 들어오고, 그다음 대형주 사이클은 고점 대비 빠져서 자기 회복을 하는데 평균 사이클이 4년 걸려요. 고점 찍고 2년 정도 빠지고 2년 동안 원점을 만드는 게 거의 평균 주기가 4년 걸리고, 진짜 오래 걸린 건 8년 걸려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8, 9년 걸려서 자기가 올려왔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대한 비중의 가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한 30, 40% 정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거기 언제리 저점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타임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매력적인 가격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봐요.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그거는. 근데 타이밍,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불확실성 거칠 때 우리가 보자라는 것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잡아내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세트 저는 무조건 봐야 돼요.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를 좋아하고 차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전기차의 모멘텀은 타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절대 내연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약간의 충전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편리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슈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세예요.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2차전지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3년, 4년 동안 볼 때는 이 전기차의 모멘텀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전장 사업. LG전자도 좀 잘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전장 쪽에 모멘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동차와 특히 전기차 배터리 쪽은 계속 봐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반도체가 우리 쌀이 다다시피 먹거리잖아요. 우리나라의 핵심의 그렇죠. 주요 산업이잖아요. 이건 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적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네.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인 거 확실하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타이밍의 문제이기 타이밍이에요. 그 어느 타이밍에 살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집을 사더라도 웬만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지만, 발바닥에도 못 사니까 발목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발목에서 하면 좋고, 발바닥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매도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시그널을 보는 거죠. 그건 시장 분위기를 보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외국인의 기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때 타임을 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거 살 거예요? 저 코스닥 막 잡주 살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살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개별 종목 사기 힘들 것 같은데. 정말 많아요. 못 사죠. 그러니까 외국인데 개별 종목 안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수 산다든지.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주만 사는 거죠. 제일 안전하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섹터는 계속 봐야 되는데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간 좀 구체적인 방법론 관점인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외국인이 뭐 며칠 연속 얼만큼 사야지 약간 유의미한 시그널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나요? 맞죠. 네, 잘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스타트는 바닥에서 10만 주가 들어오는 시그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사디기 시작한다, 이거면 창고에 만약에 좀 다르거든요. 모건 스탠디의 장점이 있어요. 얘들은 한 종목 잡으면 계속 사는 그 장점이 있고, 창고마다 다 달라요. 바클레이즈나 CS는 단기 매매를 하는 애들이 많고, 그다음 모건 스탠디 쪽은 계속 그 숏이냐 롱이냐 막 그 방향으로 막 계속 싸요. 이런 창고 분석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창고의 영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코스닥 테마주 같은 경우는 교보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 많이 사요. 이런 레버리지를 다른 증권사보다 더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메이저 창고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좀 복잡하고, 그래서 대형주에 아까 시그널 잡을 때는 바닥에서 10만 주가 시그널인 것 같긴 해요. 바닥에 10만 주 살 때가 있거든요.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10만 주 딱 들어오는 시점에서부터 매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중에 바닥주에 10만 주가 딱 외국인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감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쪄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그 가격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땡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가 바닥에 왔는데 외국인이 사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 계속 들어오네,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네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추세 매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계속 그 종목만 사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우리가 보는 게 좋고, 시그널은 10만 주의 비법이라고 제가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 데이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주, 바닥에서 10만 주가 들어오고 저점을 잡고 떨어지지 않고 뭐가 들어간다 하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시그널을 잡는 거죠. 다는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의 툴에서 조금이나마 조건이 된다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게 보여요, 저는. 궁금하시면은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네, 거기에서 유튜브. 이제 강의도 네. 하고 계시니까 네, 김영호 들어오시면 좋을 것 추천TV라고 같아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와서 영상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